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 드릴 종목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 자, 지금 상한가, 장중 상한가 들어갔었죠.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재료가 뭐냐, 그렇죠? 가치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싸냐 비싸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한화 시스템에 대한 이슈와 재료 안내를 드리고 가치 분석, 대응 전략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유망주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중요한 이슈가 나왔었죠. 그쵸? 2월 12일자 이슈를 한번 보시면 한화 시스템 강세. 왜 강세입니까? 본업 성장 플러스 필리조선. 자, 미국의 필리조선소 실적 기대감 때문이죠.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필리조선소는 지난해 1115개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부터 국가 안보 다목적 함정 잔여 호선 숙련도 증가 그리고 컨테이너선 매출 인식 등을 통해서 올해의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어떻습니까? 흑자 전환. 자, 그러면 흑자 전환으로 인해서 연결로 어떻습니까? 플러스 알파, 그쵸? 실적이 잡히는 거죠. 자,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관련 법안 수혜 그리고 미 해군 유지 정비 보수 MRO 사업이라고 하죠. MRO 사업 물량 증가 그리고 신조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등이 기대가 된다. 어떻습니까? 향후 필리조선이 그쵸? 실적이 계속 증가할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기관 쪽에서. 여의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요걸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먼저 필리조선소, 필리조선. 이 필리조선소를 하나오션이 대략 40% 그리고 하나시스템즈가 6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리조선소는 인수자금의 60%는 하나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하나시스템이 연결로 잡히죠. 나머지는 40%는 하나오션. 그러면 필리조선소 연결 실적은 하나 시스템으로 붙습니다. 그런데 올해 플러스 흑자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 흑자 부분이 연결로 하나 시스템에 붙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화답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언제부터입니까? 올해 1분기부터 실적, 연결 실적으로 잡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아침에 오전 5시 48분에 나온 이슈입니다. 2월 12일 날. 자, 미국 의회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동맹에 미 해군 함정 건조 허용 방안. 미 해군의 어떻습니까? 함정을 동맹국에서 생산하는, 동맹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플러스 알파, 굉장히 큰 폭의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죠. 자, 미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과 같은 동맹에 맡긴다라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발의했다.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법을 개정해서 예외를 두도록 하자.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쵸? 하나오션 수주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왜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동맹국에게 함정을 건조하도록 만드느냐? 자, 보세요. 미 해군이 준비 태세를 유지하려면 함정이 얼마? 355척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얼마? 291척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4척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뭐다? 미국이 해군 함정이 모자란다.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모자란 부분을 동맹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인에서 결국은 해군 함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첫 번째, 필리조선에게 수주가 나오겠죠. 필리조선에게 수주가 나오면 누가 수혜를 받습니까? 하나 시스템즈가 수혜를 받죠. 하나 시스템이. 그렇죠? 연결로 잡히니까. 두 번째, 동맹국에서 건조 법 개정을 하게 되면 하나오션에서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오겠죠. 그쵸? 하나오션에서. 그쵸? 그러니까 하나그룹이 전반적으로 그렇죠. 미국 해군 함정에 대해서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가 있죠. 참고로 하나오션이 두 번째 미국 해군 함정 MRO 사업 수주를 했죠. 그쵸? 그런데 그 규모가 얼마냐? 20조 정도의 규모입니다. MRO 사업이라는 거 다들 아시겠지만 해군 함정에 대해서 유지, 보수 이런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대략 20조 규모예요. 그러면 해군 함정의 시장 규모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로 크냐 시장이. 자 보시면 글로벌 함정 시장 규모 보이시죠? 자 24년도에 얼마? 1,500달러입니다. 1,500달러. 자 그런데 29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2,300억 달러가 돼요. 자 그러면 글로벌 함정 시장 규모를 보시면 24년 1,500억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17조 9,350억. 그러면 대략 218조 정도의 시장이죠. 함정 시장이. 우리가 MRO 사업이 20조 시장인데 지금 근데 함정 시장은 어때요? 월등히 크죠. 자 그런데 이게 오타가 났네요. 29년이면 얼마? 2,300억 달러. 보이시죠? 하나로 얼마입니까? 334조예요. 344조. 이 시장에 누가 하나 시스템에 그렇죠. 필리조선이 참여를 하는 거고 두 번째 하나오션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MRO 사업이 20조 시장인데 이거에 뭐 거의 그쵸 15배 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필리조선은 향후에 큰 폭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이 상한가 들어가도 남을 그런 이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고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시스템을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반등이 나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눌림목이 나왔죠. 그쵸? 쌍바닥 패턴 만들고 다시 완만하게 우상향 하다가 오늘 두 가지. 첫 번째 미국 법 개정. 그쵸? 그리고 자 그래서 함정을 추가적으로 건조하겠다. 함정 추가 건조. 그쵸? 두 번째는 필리조선이 올해 흑자 전환한다. 요걸로 이제 이 두 가지 강력한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 근데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전고점을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거 하나 시스템 보시면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죠. 하나 시스템. 자 하나 시스템 이미 텔레그램 방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12월 23일날 여기 보이네. 여기 나와있죠. 여기 나와있죠. 텔레그램 방에 안내를 드렸어요. 12월 23일날 하나 시스템 22,600원이에요. 요때 안내를 드렸어요. 요때 안내를 드렸는데 요때가 이제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때 요 구간. 여기서 매수 추천을 드렸어요. 매수 추천 완만하게 올라가고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대략 이제 30에서 40% 이상의 지금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가 넘었구나. 40%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때 제가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이겁니다. 딱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 시스템은 뭐다? 방산 플러스 우주 플러스 조선 세 가지다. 미국이 모두 좋아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낙폭과대로 저평가다. 자 내년부터 분기별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주가는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안내를 드렸던 종목인데 자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 강력하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냐? 자 우리가 고점을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5일선을 타고 가죠.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이렇게 윗꼬리 달리는 음봉, 윗꼬리 음봉이 나올 때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5일선 이탈할 때는 또 여전히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윗꼬리 음봉이 나올 때는 우리가 조금 덜어내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물량을 덜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향후 주가 차트가 어떻게 갈 거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이렇게 5일선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뭐다? 단봉들이 나와야 돼요. 단봉들이 나온 다음에 어떻다? 5일선을 다시 지지받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완만하게 꾸준하게 우상향 요 패턴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향후에 저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단봉들이 나올 거예요. 단봉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 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상승하는 흐름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단봉들이 나온 다음에 5일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자 이렇게 5일선을 지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항상 단봉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단봉들이 나오면서 5일선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는 흐름. 이런 흐름들이 이제 하나 시스템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 시스템 향후 나올 수 있는 재료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 시스템은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방산 플러스 우주, 조선 세 가지가 모두 미국이 좋아하는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분기별 증익 구간으로 접어드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매출의 비중을 보시면 방산이 얼마? 74%입니다. 방산이. 그런데 주 고객사가 누구냐면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예요. 근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뭡니까? 현대로템이 폴란드, 그죠? 폴란드 2차, 자 K2 전차에 대한 수주권이 있죠. 이슈가 있죠. 요게 나오면 또 그렇죠? 하나 시스템은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포인트가 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그쵸? K9 전차, K9 자주포라든지 계속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 시스템은 매출 비중이 방산 74%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플러스 뭐가 붙는 겁니까? 이번에 조선이 붙는 거예요. 조선이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산 부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보시면 매출액 어떻습니까? 방산 부분 지금 4분기부터 어떻습니까? 지난해 4분기부터 급격히 증가하죠. 그렇죠? 수주 잔고를 보시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 2, 3, 4분기 꾸준하게 증가. 특히 4분기에 급격하게 수주 물량들이 늘어났어요. 자, 수주 물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거는 향후에 그렇죠? 매출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뭐다? 증익 구간. 분기별로 매 분기마다 증익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반영되면서 미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향후 나오는 재료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우주 밸류체인을 한번 보시면 하나그룹의 우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인공위성은 하나 시스템 그리고 세트랙 I 우주 발사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다 들어갑니다. 세트랙 I 참고로 언제 3월에 세트랙 I가 위성을 발사해요. 관계사가 위성을 발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세트랙 I 지분을 33% 보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오션의 지분을 42%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3월 달에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한 단계 또 레벨업 될 수 있는 중요한 트리거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가치 분석을 해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를 한번 목표가를 설정을 해봐야 됩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면 내년 기준으로 볼게요. 내년 기준으로 보면 대략 3,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겠죠. 왜 나오냐면 방산 계속해서 수주 늘어나지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제 실적들이 가시적으로 나오면서 플러스 뭐다? 조선이 붙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 시스템의 26년 영업이익 예상치가 3,300억입니다. 그러면 POR 기준으로 20배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주식수로 나누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 얼마? 34,935원의 가치예요. 그러면 이제 뭐다? 이제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 거죠.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서 뭐다?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12월 23일 날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강력하게 매수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싸니까. 자 25배 기준으로 하면 43,669원의 가치 30배 기준으로 하면 52,403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가의 가치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요 가치가 올라오면 요게 이제 주요 저항대가 될 겁니다. 주요 저항선이 될 거예요. 이 저항대를 돌파하느냐 이 가격대 내외에서 주요 가격대 내외에서 이거 저항을 돌파하느냐 지지를 받느냐 저항에 대한 지지 저항 돌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 분석과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접목을 해서 우리가 지지 저항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 저평가되어 있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